영웅이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영웅인데, 그러려면 대구에서 시작하지만 저 광주에서도 열렬한 지지가 있어야 되고, 저 하이브에서도 열렬한 지지가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영웅,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역사의 거인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들어가면서 동상이 건립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 제가 한 방송 40년 했는데 잘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끝내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이 계획표에 따르면 4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비록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4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은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배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들, 정말 이 피 맺힌 어떤 절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 얘기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실전적으로 이 토크쇼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떤 주제 어떤 컨셉으로 동상을 건립할 거냐, 바로 이 주제로 바로 들어가서 결론은 오늘 못 낼지 몰라도 일단 장은 좀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박재일 논설실장님이십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제 오른쪽에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돼야 될 텐데 지금 자기 지역구도 팽개치고 지금 그냥 전국을 지금 부르는 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여기까지 밀어온 우리 정말 뚝심의 김형기 대표 함께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먼저 그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리 박재일 실장님부터 한 5. 전 뭐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전공한 자도 아니고 또 이렇게 뭐 집요하게 공부를 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196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61년 제가 태어나던 그 해에 5.16 쿠데타, 나중에는 혁명으로서 말이에요, 있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박정희 시대에 갇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좋은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창 우리나라가 뻗어나가는 좋은 시절에 태어났고 또 자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박재일 칼럼 한번 쳐보세요. 지금으로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예우 이런 걸 한번 제가 썼는데, 동상을 지금 건립한다 이런 것도 우리 김행 교수님이 한번 힌트를 주시겠습니다. 사실 뭐 마땅히 있어야 될 동상이죠. 우리는 이문열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까? 보수를 가시. 보수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간 분들에 대한 노고를 잊지 않는 것. 이걸 그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보수.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보수주의라는 것이 서구에서는, 저도 그 이야기를 해도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될 테지만 참 좋은 정의다,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제사를 모시고 우리 선비들을 뭐 위에 가신 분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떠났어. 그 먼저 간 분들에 대한 예의 내지는 그 노고를 내가 잊지 않는다는 것,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책으로 쓰고 평론을 내고 못 떠들고 내가 지지한다 믿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기억하는 데서 동상만큼 좋은 장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둘러봐도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렇게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갑자기, 그죠? 그 당시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게 현실인가?
누구는 박 대통령이 끝까지 집권을 못할 것이다도 얘기했고 어떤 분들은 영구 집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분이 어떤 유언적인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황망하게 보내신 그 여파인지는 몰라도 그런 동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에 대한 학술적 내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어떤 측면의 수준이 있는 분인가 하는 걸 논의해 본 적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 마당에 동상 건립을 통해서 한 번쯤은 그분을 좀 재정립하고 갔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내 중심가이면 저는 더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한번 썼지만 대구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 그 놀이시설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건축주의 의도가 굉장히 좋았겠죠. 그 기둥에 보면은 아트 기둥인데 이병철 그리고 김광석 가수, 이병철은 삼성 창업자이시고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박정희 초상화를 옆에 새겨 넣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박정희 초상화는 우측에 이게 모퉁이 쪽에서 붙어 있어요. 제가 오늘 갔다 보니까 그게 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뭐 개인적인 건물이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데, 야,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저렇게 예우를 받아도 될까? 뭐 우리는 어릴 때 박정희 사진을 너무 봐서 존경심에 우상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너무 지나친 이야기다지만 저분의 사진이 그 모퉁이에 저렇게 처박혀서 쓰레기통이 가려져 있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최근에 가보니까 아예 자물쇠를 이렇게 그냥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뒀더라고요. 이건 그런 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제가 배운 지식의 한도 내에서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심취해 있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업화의 기수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근대화는 이 양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런 거는 거의가 동의해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없었어도 우리는 경제 발전을 이뤘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이 세계에 현존하는 모든 제3세계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 이상 독재를 많이 한 나라들은 또 결코 한국처럼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인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과제 중에 산업화, 민주화의 과제가 남았는데 민주주의. 그 양반은 민주주의를 막았다 이렇게도 생각하시잖아요. 뭐 솔직히 일면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배운 교과서와 현실은 다른 측면이 강했어요. 유신헌법이라는 것. 근데 이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야, 1000불 소득은 돼야 우리가 가능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00불. 지금 우리가 3만 달러 넘죠? 네. 1000달러. 뭐 인플레를 계산하더라도 지금적으로만 4, 5천 불 정도? 현실은 맞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이야기하던 말이 이제 칼 막스 이렇게 뭐 인용하지만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내가 내 정신이 좀 똑똑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경제가 돼야 상부 구조, 하부 구조 경제가 돼야 상부 구조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네, 실장님 조금씩 짧게. 네, 안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그 어떤 업적이랄까 어떤 뭐 위대함까지는 아니어도 그 이룬 성취는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서 온 김소연 변호사인데요. 박정희 대통령님을 입에 제가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엄청 많이 고민하고 작년에 추도사를 이렇게 작성하고 추도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뵌 적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저는 81년생이라서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났고 전설처럼 이렇게 전해 듣기만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듣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듣던 이야기들과 이제 학창 시절에 삼촌, 이모들, 선생님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너무 달랐고 우리는 어쨌든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서 그 교과서나 아니면 뭐 학습지 또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박정희 시대를 배웠습니다. 산업화나 어떤 과학 발전, 뭐 조국 근대화의 여러 가지 공적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많이 없고요. 독재, 탄압,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만 저희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의 거의 초창기 세대이기도 한데요. 논술 시험의 단골 주제가 뭐 예를 들면 부당한 발표 명령에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냐, 아니면 명령을 따라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찬반을 논하라. 이제 이건 아마 이제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런 막연한 군사 정권들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을 갖고 이제 살았던 세대입니다. 네. 그 후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이공계 쪽으로 컸기 때문에 그 역사를 너무 싫어해서 시험만 보고 어차피 다 잊어버려서 다행인데요. 그런데 우연히 시의원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추천으로 대전 시의원이 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범죄도 밝혀내고 바로 제명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가 제가 역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왜곡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저희 대전 시청 시의회 바로 앞에 2019년 8월 13일자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는 게 불법 설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징용 노동자로 이렇게 끌려갔다 오신 분들을 기리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희한하게 반대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인데 왜 반대를 하지? 라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했더니 동상에는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보도가 되고 이게 불법 설치다. 그리고 일본인 그 모델 사진하고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친일을 자행하는 거냐 그리고 법을 지켜라라는 부분을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 뜬금없는 사람들한테 소송을 당하고 또 고소도 됐거든요. 그 고소장과 소송을 당한 걸 한번 확인해봤더니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소녀상 작가 부부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미 100몇십 개가 있고 우리 여기 존경하는 대구시장님, 홍준표 시장님도 가서 이렇게 목도리 둘러주고 사진 찍고 한 그 소녀상들, 전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들 전 세계로 뻗어가 있죠. 자, 그런 걸 전부 보다 보니까 이게 왜 문제인가를 봤더니 소녀상이나 징용 노동자상은 현실 인물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유적지를 가면 큰 동상들 있잖아요. 광화문 광장에도 우리 세종대왕 동상 있고 한데 그런 동상들은 역사적 의미를 담는 위인들이나 어느 동네에 뭐 신화에 나오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큰 동상으로 놓고 어떤 마을의 상징으로 한다거나 국가적으로 존경을 하는 뭐 이런 의미를 담는데 소녀상 전국에 지금 100몇십 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까지 한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건 아니에요. 그 인터뷰를 찾아보면 그 작가 부부 정대엽, 정의연과 관계된 작가 부부의 11살짜리 딸내미를 앉혀놓고 저고리 입혀놓고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징용 노동자상도 현실 속에 우리나라 그 어른들, 조상분들께서 징용 다녀오신 사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진과 너무 다르게 뭐 갈비뼈 툭툭 튀어나오기 가장 비극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세워놓느냐? 우리 어린 친구들,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한테 두려움과 혐오를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누군가는 정치를 두려움과 혐오를 가르쳐서 일단은 반일 감정, 일단은 뭐 독재에 대한 저항 이런 정신부터 가르치고 어머 강간당했대 어린 친구가 어떻게 됐대라고 하면 저희 무섭거든요.
사실적 사고를 가르치기 이전에 감성부터 가르치고 두려움부터 가르쳐 놓으면 이게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방법 같은데 일단 무섭게 해놓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상정해놓고 그것을 대항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돈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 징용 노동자상 이제 철거하라라는 것에 저항에 부딪히고 소송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세대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자, 대한민국을 조국 근대화로 이끌었고 그리고 또 사실과 과학 이전에는 미개, 토템 막 이런 쪽에 우리나라 아직 근대화가 안 됐었다면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조국 근대화 경제 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님이라는 현실 속의 위인, 세계적인 위인을 가진 나라가 동상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저항에 부딪힌다. 현실적이지도 않은 소녀상도 막 설치되는데 이런 우리 대통령님 동상 하나 설치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저는 저희 세대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오늘 행사 준비한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주에서 전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우상을 세워서 뭐합니까? 그 젊은 친구들 비웃었습니다. 그 대구에 노털들이나 반기지 젊은 사람 환영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소프트한 것으로 접근하십시오. 한참 한 30분간 이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성함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만나자 이러놨는데 오늘 이제 우리 토크 주제가 조국은 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부른다. 이 말은 제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개선 사업회가 지난 8월 17일에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을 때 저희 조의를 표하는 현수막 제목을 제가 그렇게 뽑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혁명을 일으키고 10월 유신을 한 것, 저는 대학 7학번으로서 72년 들어가서 유신 반대를 하고 또 5.16을 구태타라고 생각했지만은 제가 경제학자로서 경제학 연구를 좀 더 깊이 하고 넓게 하고 세계로 나가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창건한 한국 모델, 코리아 모델, 혹은 박정희 모델, 혹은 한강의 기적,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해외 전문가, 그것도 진보 교수 전문가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른바 민주화라는 사람, 저도 그쪽에 한때 속했지만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저희 서울상대 경제학과의 은사님들, 변윤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중화고급 건설에 반대했던 분입니다. 만약 그 당시 정치적 경쟁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모델대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농업 중심으로, 내수 중심으로 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겠느냐. 박 대통령은 공업화, 중공업화, 수출 주도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삼성 개헌을 하고 시민정신을 하고 통해서 우리가 민주세력을 볼 때는 독재를 했지만 그 독재를 통해서 부관계를 이뤘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분들은 너무 그러지 말고 청년들을 설득하라. 오늘 우리 김소민 변호사 81년생 와 계십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동상건립을 해나간 데 있어서 대구 경북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전국의 학생들과 저는 대화를 해동적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원로 세대와 저희 중진 세대가 신세대와 대화를 해서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라. 뭐냐? 자조, 스스로 셀프헬프, 스스로 일어서라. 그 다음 국가의 지원이다 하는 이 박정희 정신을 학생들이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스스로 창업해 나가는 어떤 렌트시킹, 지대 추구가 아니고 어디 공직에 나가서 관료 사이에 높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축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창출해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이 박정희 정신의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정세에서 동상을 세운다. 반대가 나옵니다. 동상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제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과 특히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 동상을 세우느냐. 아니 그 어르신들이 독재한 박정희 왜 세웁니까? 독재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한국 현대사를 그들과 함께 다시 해석해서 나가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분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동상도 물론 아주 뭐 김일성 동창처럼 저는 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승욱 박사 한때 그런 말씀 하시던 제가 보고 정말 친근한,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형형한 박 대통령이 가장 그 최고 지점에서 미래를 향한 이 손짓하는 이 모습을 요 지금 마스터폴 팀장도 와 계십니다만은 제가 그걸 주문했습니다. 그냥 근엄하게 하는 뭐 이런 김일성 같은 동상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미래를 개척하는 박정희 대통령 상을 만들 것을 기대하고 청년들에게 미래로 가라는 것을 박정희에게 길을 문다면 미래를 가라, 이런 것을 우리가 동상 그림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대통령 우리 저 캠프 시절부터 쭉 이렇게 좀 뭐 건의도 드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과 손잡으십시오. 친박이니 친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과 손잡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십시오. 자유민주통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다행히 이번에 11.6 때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희 단체 슬로건이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우리가 동상을 세우는 것은 기독교 신자도 계시지만 우상을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박정희 정신,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그런 정신으로서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게 디자인되고 그 동상 건립을 계기로 개발해 나가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 통일로 가는 그런 훌륭한 상으로서 만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숨은 멘토가 여기 계십니다. 10월 26일 44주기 추모식 국립연충원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 그리고 함께 헌화하고 또 분양하는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정말 울컥하면서 그 역사의 큰 어떤 화해와 통합의 흐름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지금 사회를 봅니다만 저도 짧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다시 우리 세 분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자유파의 그 메시지를 젊은 세대한테 제일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시장을 꼽고 싶어요. 그 영화 한 편이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이 지식인들의 그 메마른 이 자유파 이 메시지보다 훨씬 더 젊은 세대를 쉽게 그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앞으로 우리 자유파도 그런 젊은 세대들과 그런 문화적 소통, 문화적 방식을 통한 소통을 좀 더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돈 모아서 세우는 거지만 과정 자체는 이렇게 우리 이 세대와 지역을 다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국민 대통합의 과정으로 동상 건립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동상 건립이 여기저기서 아주 의미 있는 동상 건립이 있었습니다. 칠곡 외관 칠곡이죠. 거기서 워커 장군 흉상 설립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칠곡의 그 한 중학교 학생이 학교에 그 건의를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긴 정말로 이 소액 다수로 칠곡 국민들이 모금을 해서 흉상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식을 했죠. 또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장님 부산 사례 설명하셨는데, 이태원 장군의 11월 11일 있다고 하는데 30만 부산 시민이 한 명이 10,000원씩 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이 하나가 됐던 거죠.
최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도 정말 범국민적인 참여하에 모금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은 소액 다수 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왜곡되고 억압됐던 우리 찬란한 한국 현대사의 진실이 하나하나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흐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운동이 위치지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 플랜 ABC를 보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모이는 곳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은 똑같죠. 그런데 발상을 좀 바꾸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보러 사람들이 오게 만들자. 그게 어딨습니까? 그렇게 만들 자신이 없으면 더 실력 있는 후배들한테 넘겨줍시다. 이게 그렇게 졸속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 진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야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사람들이 오게 만들자. 제가 이걸 제안하고 싶고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돌아다니면서 본 동상들 중에서 제가 정말 제 영혼을 울린 동상은 칼레 시민 동상입니다. 여기서 칼레 시민 스토리를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 칼레의 시민의 스토리의 핵심은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을 기린 것인데 그것을 칼레시 시민들이 칼레시 500주년 되던 해를 기념해서 당대 최고의 조각가 로댕한테 그 작품을 의뢰하거든요. 근데 그 로댕이 그 작품을 가장 고생하면서 어렵게 제작을 해요. 하고 그 작품 발표하는 날까지 숨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모였는데 이제 동상 개막하잖아요. 천을 탁 내릴 때 보고 칼레 시민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고 분노를 했어요.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멋진 영웅, 이 칼레시의 시장, 자기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몸을 던진 이 시장의 모습은 자기들이 상상하는 영웅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 막 촉촉하게 막 벌벌벌 떠는 그 인간의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레 시민들이 로댕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칼레의 자존심을 표현하냐 그랬어요. 지금 저는 가장 위대한 조각 동상 조각으로 저는 칼레 시민을 서슴없이 꼽고 우리 후배들한테 권하고 싶은데요.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여러 대목에서 제가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불쌍해. 어떻게 사람이 62년을 사는데 저보다 저는 지금 65이에요. 저보다 못 살았잖아. 식민지에 태어나서 그 식민지 청년으로 그래도 뭔가 좋은 일 해보겠다고 교사로 시작해가지고 해서 전쟁 거치고 결국은 흉탄에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 아내 먼저 떠나보내고 5년이나 먼저 떠나보내고 했는데 이 박정희라는 이 인물의 이 삶의 그 구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벌써 불쌍하다니까요. 그리고 박정희라는 사람 또한 고민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노래도 짓고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그 감수성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반대하는 그 반대 여론을 몰랐을 리가 없어. 그리고 그것에 상처 안 받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잖아요. 담대하게 얘기하잖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심정으로 정말 온몸을 불사르다 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시점에 박정희를 다시 들여다보고 또 젊은 세대들한테 박정희라는 사람을 알려주려면 본 적도 없는 이 김소영 같은 젊은 세대에게 박정희를 알려주려면 그 박정희의 인간, 그 박정희의 고뇌 이게 하나하나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저는 그런 동상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조형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지는 뭐 그건 제 영역이 아니니까 저는 정말 이런 동상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누가 봐도 그 동상을 보고만 있어도 그 박정희라는 동상 아래에 숨어 있는 우리 현대사의 그 굽이굽이 아픔과 성취를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상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 동상을 만들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젊은 청년한테 먼저. 저는 드릴 말씀 많지가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구가 박정희 대통령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신 곳이어서 대구에서 이 동상 설치를 하고 싶어서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요. 제가 올해 봄인가 저기 충남 당진에 삽교천 그쪽에 주민분들께서 좀 초대하셔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 당협위원장이시기도 한 정용선 전 경찰청장님께서 주민들분들하고 함께 방송 주제로 하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본인들은 다 만들어놨대요. 수년 전에 다 만들어놨는데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과 어떤 정치적인 지형 때문에 주민들 모금도 다 해서 만들어도 놨는데 설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설치까지 돈이 이제 몇 억이 좀 필요해서 그건 금방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냐라고 했더니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어린 시절 그쪽에서 사셨던 분들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삽교호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때인가? 네, 맞아요. 삽교천이 준공하던 날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 준공식에 참석하고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헬기 타고 서울로 와서 저녁을 궁정동에서 하다가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 삽교천이 당진인데 그 당진 분들이 대통령의 마지막 발걸음이 머물다 가신 곳. 그래서 거기다가 동상 설립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당진시는 대구시에 비하면 몇 분의 1 될까요? 네, 우리 대구 힘이 더 센지 당진 시민들의 힘이 더 센지 저는 대전 사람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헬기로 청와대로 돌아가셔서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만찬을 한 곳이 궁정동 아닙니까? 그게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궁정동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그 장소는 집이 허물어져 있어요. 집이 안간데 허물어져 있어요. 그리고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표속으로라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좀 숨겨놓은 듯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방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네 한 1분만 시간 좀. 네, 제가 시간 드릴게요. 네. 이제 김소연 변호사님 또 고성국 역시 말씀 워낙 잘하시고 또 박정희 전공하신 줄은 또 몰랐어요. 잘 들었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듣는 게 더 역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첨부하면 저는 이렇게 역사를 또 관심 있고 이런 걸 한 번씩 보면 우리 조상들은 제사지랑 이런 거 다 조상님들한테 잘 하셨는데 유교가 와서 특히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왜 세종대왕님은 그분들이 동상을 하나 안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신라시대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죠. 에밀리종을 만들었던 우리 이 땅의 선조들이 세종대왕님 동상은 하나 왜 안 만들으셨을까? 이수신 동상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분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지금 봤으면 훨씬 더 우리 삶이나 문화가 윤택했을 텐데 왜 그런 걸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 시대 보면 여러분 율리어스 시저 이런 분들은 동상이 있잖아요. 독재자 네로도 있고 다 만들어놨잖아요. 또 유럽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칫 우리 박정희 동상도 말씀하시고 이럴 때 제가 뭐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그걸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이거 뭐 세종대왕 얼굴 모르듯이 그냥 집회에 나온 세종대왕은 추측해서 그린 거예요 그게. 그 뭐 이율곡 스님도 마찬가지고 신사임당 마찬가지 얼굴이 없습니다. 그 임금님 얼굴들도 그 궁정에 화가들이 그려놨는데 6.25 때 다 불타버리고 최근에 보니까 4개나 5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막 찢어지고 철조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물론 지금 우리가 사진이 있고 동영상도 있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겠지만 행여 과거에 우리가 그런 훌륭하신 분들의 동상이 없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아쉬워하듯이 세종대왕의 얼굴이 참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한글을 만드신 그분이 내 가까이 이렇게 얼굴 대면하듯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동상 건립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을 보태고 또 고승국 박사님 말씀하신 예술적으로나 어떤 조형미적으로도 그분의 고뇌와 인간성과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면 참 더할 길이 없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산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건 정말 한번 누군가 또 다른 위대한 작가가 한번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은 조금 우리 플로어 먼저 가서 여기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진단장 실무 책임자입니다. 답변도 겸해서 제가 기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플로어에서 발언하실 분들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분이 손 드셨는데 또 마이크 잠깐 갖다 드리실래요? 아까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조 마이크하고 이거하고 같이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없다 하시길래 제가 1번만 대표님께 그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동상걸위원회 출범식에 오늘 대구 오신 것은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평소 저는 그 고성국 TV를 자주 시청, 경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박사님의 안보관 또 정치, 그 애국심에 저는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안보관과 정치관에 대해서 그 안보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저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 직후의 혁명 공약에 방공을 국시 제1로 삼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그 1단계로 새마을운동, 2단계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적으로 닉네임이 새마을운동입니다. 방금 박지일 논술 실장님께서 천볼 시대에서 삼반볼 시대까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못 사는 나라의 부자가 되고 잘 살라 그러면 잘 사는 사람 부자를 따라가야 부자가 된다. 감히 국가주의로 가야 된다. 그때 국가주의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언급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토대를 마련하셨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종북 좌파들은 군사 쿠데타를 그런다 하고 또 군사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또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승국 대표님께서는 이 혁명론에 대해서 관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군사 쿠데타를 해가 제가 안보단체 회장이면서도 제가 혁명군입니다. 너무 억울한 게 조국 근대화의 영웅신 알겠습니다. 5.18보다 행사보다도 5.16 행사는 묻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혁명이냐 군사 쿠데타냐 여기 정의를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역사 문화 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공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묘비에 나는 그 묘비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묘비에 나는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묘비에 기록한 분이 있어요. 그분 유명한 분인데, 근데 오늘 여기 이 늦은 시간을 할애해서 남은 분은 나는 묘비에 괜히 왔다 간다, 이런 묘비를 비문을 갖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그런 업적과 그런 걸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에 내가 참여하고 나는 가노라. 예. 그러면 저는 괜히 왔다 간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연구를 안 했는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은 민족중앙회 우리 회장님 아시죠? 그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하면 된다. 예, 그거 좋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좌우명이 있어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제가 그거를 칠곡에 가서 보고, 제가 그때 흑백 카메라로, 이제 필름이 흑백 카메라, 그걸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저도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제 책상 위에 걸어놓았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좌우명 그대로 우리 사모님을 먼저 보내시고, 자기가 1979년도 10월 26일 날 자기 몸까지 다 나라와 계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친 분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상 위에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써붙인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대통령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대한 좌우명,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나는 괜히 왔다 간다, 그런 묘비명을 남기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말씀하신 거니까 답변은 필요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세대에 살았고, 또 특히 고승국 박사나 김소연 우리 변호사님, 김영기 우리 총재님, 김재일 박사님 모두 나가 오늘 출범식에 주선해시고 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객 우리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 같이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자주 근면 협동 정신, 미래를 창조하는 개척 정신, 공익과 우선하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정신, 애국 애족의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정신이었는데, 우리 지금 교단에 섰던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인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철이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숭상하고 정계에 나오는데, 앞에 계신 네 분들은 그분들의 정신이 앞에 선두에서도 공산 건립하는 데에 발을 붙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전부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지 박정희 정신이 세계 속에 뻗어나는데, 마지막으로 김소연 우리 변호사님의 젊은 세대가 박정희 정신 개선 사업에 동참하는 홍보에 조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동상 건립에는 너와 나가 없이 단 한 집에 4명이면 4명이라도 뜻을 하는, 많은 내는 4만원 내는 가족이 많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젊은 세대에 홍보를 집중해 주시기를 김영희 총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이름은 미국의 케네디 공항이 있듯이 박정희 공항을 하는데 동참하시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세계적인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또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현실을 봐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또 부정선거를 내서 다수당이 되어버리는 박정희 동상 건립은 없습니다. 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뒤에 벌어질 일, 이 앞에 정상을 받쳐줘야 뒤가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다 건립을 추진을 원합니다. 보수파들.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이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동산을 건립하도록 과연 관두겠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막지 않으면은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 되면 네, 박정희 알겠습니다. 대통령 동산 건립 네.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 예. 이 문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예, 싶습니다. 그래,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고 지금 진행자 측에서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답변 말씀 여기까지 듣고 아까 우리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우리 짧게라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한 명이 이미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저도 사실 이미 40대 이제 초중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쉽진 않지만 그 우리 어르신들께서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 있잖아요. 예. 이 친구들은 사고가 진짜 자유롭습니다. 그 저기 어제 뭐 안철수 씨 했던 뭐 그 친구처럼 이렇게 좀 뭐 MZ 세대가 무조건 싸가지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고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서 이 친구들에게는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면 자기들끼리 저절로 이렇게 뭐 자유시장 경쟁 세대처럼 고르고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똑똑하게 사실을 향해서 갈 것이고 저는 그 길에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꼭 한 번만 발언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셔서 제가 발언해 드릴게요. 짧게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성국 박사님 오늘 모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셔서 영광이고요. 저는 대구에서 태극기를 사랑하는 단체 태사단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44주기 대구 시내 현수막을 제가 다 달았습니다. 대구 시내 각 당구소마다 제가 싹 다니면서 현수막을 다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그게 3일을 못 갔습니다. 싹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왜 철거했냐 그랬더니 정당의 그 현수막은 보름간 보장이 되지만은 이런 시민단체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유영수 여사님, 뭐 탄생이나 서거 이런 것도 보름간 보장이 되는데 그걸 왜 철거했냐고 따졌더니 나중에는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다시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싸우다가 지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 고생 많으십니다. 태사단 TV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쿠데타냐 혁명이냐 밝혀라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권력을 획득하는 그 방식에서는 쿠데타 방식이었습니다. 뭐 그거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숨길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민주적 방식, 선거를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정말 불가피할 때는 쿠데타 방식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그 쟁취 방식은 쿠데타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그건 혁명이었다. 내용은 혁명이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쿠데타로 정권 잡은 다음에 사리사욕이나 취했다면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 안 하죠. 또 5.16 쿠데타 전과 후가 사회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으면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이 쿠데타 주도 세력이 쿠데타라는 방식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하자면 쿠데타 방식에 의한 혁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길잖아요. 기니까 짧게 줄여서 5.16 군사혁명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박수 박수. 그래서 옆으로 개념으로서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우리 후배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김영기 단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 추진위원회 추진 단장으로서 공동위원장님들, 고민들 모시고 오늘 제기된 이 문제를 잘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나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3공화국이라는 그 드라마의 주연 독고 영재 박정희 대통령 역을 하신 분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분이 박정희의 그 정신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관련 모든 자료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5월 5일에 발기인대회를 해놓고 10월 20일 창립하는 총회하는 과정에서 우리 핵심 멤버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 휘호, 대통령의 복글씨 속에 그 정신이 나타나 있고 내용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 새마을운동,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핵심 정신인데 이런 걸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가 아까 우리 최경호 국민노인회장님 정리하신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3대 정신을 뽑아냈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터 플랜 그 팀 책임자에 와 계시는데 동상 제작한 분들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8만 대장경을 조각하는 분들이 한자 쓰고 기도하고 한자 쓰고 기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 부처님의 원력을 빌리기 위해서 석가모니상 그걸 조각하는 그 조각공이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 아니고야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각하는 책임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 정신을 가지고 조각해 주십시오. 아까 그 정신에 있어서 그의 위대한 위인의 모습과 그의 고뇌한 모습까지 포함하는 그런 걸 어떻게 형상할 수 없을까? 지금 듣고 계시는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염원, 우리의 염원이 담겨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대구 시도민 또 외국 국민들은 빈자 일동의 심정으로 그들이 조각을 만들 때 디자인할 때 우리는 줄을 서서 단돈 만이라도 등 하나 달듯이 쫙 줄을 서고 콘서트하면 콘서트 참여하고 그 다음 음악회 뭐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열기를 복도한 이 염원이 뭉쳐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진단의 과제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동상을 만들어내고 깜짝 놀랄 그런 동상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우리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열기 그 과정에서 또 반대론도 같이 대화하면서 대구시도민을 통합시키고 나아가서 저처럼 유신 반대운동에 동참했던 교수가 학생이 교수가 돼서 이제 그때 제가 틀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영전 앞에서 박 대통령 오라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정치 개선 사업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묘수 앞에서 고했던 것처럼 이 동상도 그런 염을 갖고 열심히 여러분 뜻을 받들어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기 반장님 말씀 중에 빈자 1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오시니까 다들 등을 바치셨는데 부자는 큰 등을 바치고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 작은 등밖에 하나 마련할 수 없었던 그런 분이 작은 등 하나를 바쳤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모든 등이 다 꺼졌는데 유일하게 그 작은 초라한 등 하나만 끝까지 빛을 발하고 있더라고요. 부처님이 그 등을 바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다 소중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가난한 저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러셨어요. 그 마음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힘 있는 국민운동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동상 건립 운동이 전개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짧게 그럼 한 말씀.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 박 대통령 가까이서 늘 봐왔고 또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일선에서 이때까지 나이 90다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전에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도 선거 때 공약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 또 국내 우리 오신 애국자
박정희 공항을 하자.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지금 전라도에서는 무안 광주 공항 김대중 공항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가 공약 때 가덕도 우리 대구 경북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가덕도를 김영삼 공항으로 하겠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 경북 신공항 그러면 좀 속된 말로 그 레벨 반열에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같이 놀아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인천국제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대구 영남 사람으로 만듭니다. 네, 자, 이것으로 박정희 대통령 정상회의를 위한 토크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